자, 뭐지? 오늘은 도형을 좀 하고요. 도형 조금 살짝 하고 그다음에 공식을 좀 많이 외울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공식 위주로 거의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도 부담이 없고 이제 슬슬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다가올 테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좀 약간 뭐 외울 거 좀 많이 외워주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식을 좀 많이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외우면 되니까. 자. 그리고 그 주간 문제 있잖아요. 주간 문제는 그냥 주간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푸시다가 만약에 그 뒤에 다 해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클리닉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지 촬영을 해달라 그러면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먼저 도형을 좀 살짝 정리를 좀 합시다. 등비급수와 도형이라고 써져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약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됐어요. 사실. 갖고 오시면 됩니다. 놔두고 왔어요? 집에 있니? 그럼 혹시 오늘 프린트 안 갖고 온 사람 있어? 갖고 오세요. 프린트 안 갖고 온 사람 있니? 이거? 도형이 어디 있어요? 급수 프린트 있는데 혹시 급수 프린트 있니? 네 있어요. 좋아. 그럼 안 갖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복사해 갖고 올게요. 네. 자, 그래서 뭐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한번 좀 정리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문제도 이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수원에서 삼각함수 쪽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아마 삼각함수 쪽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덧셈 정리 쪽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를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냥 그렇게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등비급수와 도형, 등비급수와 도형이다.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저번에 그냥 얘가 이제 약간 기본적인 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축소된다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생각한다라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 사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보통 많이 지금 나타나는 건 뭐냐면 길이비가 나타나. 길이비. 그러니까 길이비를 가지고 뭐 길이비 자체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넓이비를 가지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해 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 공비를 구할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은 개수비 곱하기
개수 b 곱하기 넓이 b라든가 혹은 이쪽은 그냥 뭐냐면 길이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 b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냥 1대1로 가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이제 그게 있었죠. 그 두 번째 챕터 있잖아. 그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거 있죠. 급수 프린트에서 그 뭐지? 최대한 좀 간추려서 내긴 했거든. 35번 같은 거 있잖아요. 35번 같은 거. 그러니까 35번 같은 경우는 처음 도형은 한 개인데 이제 두 번째 도형은 두 개가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랬을 때 개수비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곱해 주시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아마 그리고 32번 같은 경우는 그 삼각함수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딱 따로 안 푸셔도, 지금은 안 푸셔도 상관없고요. 아마 오늘 배운 거를 토대로 배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걸 풀어도.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풀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세 개 문제 이 정도만 해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약간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식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마이너스 개수 b 곱하기 넓이 b 같은 거, 혹은 얘는 뭐냐면 길이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나 이제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길이 b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보통 이제 넓이 b일 거니까 이제 이렇게 딱 한 거 분해, 이쪽은 첫 항이다. 첫 항. 이것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거를 가지고 S1, S2를 그냥 대놓고 구하는 그런 건 약간 좀 빡센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얘를 응용을 하자고 치면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이제 도형을 보는 거를 약간 좀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은 그냥 비율, 비율 보기 힘들 때 첫 번째 비율이 그냥 안 나올 때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얘는 뭐냐면 미지수를 주세요. 미지수. 생각보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게 해야 되는 거 있잖아. X를 주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뭐 X를 둬서 문제를 풀어주면 약간 이제 시각적으로 뭔가 좀 약간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X에 관한 식으로 다른 길이들이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봐주면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약간 이거예요. 주변을 보면서 주변. 그냥 대놓고 나오는 경우가 없을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거를 구한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구할 거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얘가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랬을 때 보통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주변. 그래서 얘를 A라고 쓰고 얘를 B라고 쓰면 구하는 건 이쪽은 A 빼기 B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생각보다 구하기 쉬운 것들일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통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거를 생각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거랑 좀 연관되는 거거든요. 약간 여기서 미지수를 준 거를 가지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이런 거를 좀 약간 습관을 들여주면 좋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각이나 길이를 표시하십니다. 길이 표시. 되게 이게 좀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45도면 꼭 45도를 표시해 주세요.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다음 무조건 얘는 뭐냐면 1대1대 루트 2의 비율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좀 잘 해주시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특히 이제 특수가 거야, 특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얘를 쓰라고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이 만약에 뭐 60도라고 치면 1대 루트 3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각이나 길이 표시는 좀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뭐 이쪽을 뭐 30도라고 쓰고 이쪽을 뭐 45도라고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써놓으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많이 나오는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각도를 알아보는 되게 중요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이쪽은 평행선과 닮은 거예요. 평행선과 닮은 거. 되게 짜릿한 단어는 아니었니?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요? 평행선과 닮은 거? 기억나니? 오씨, 이럴 수가. 나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죠? 되게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행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선을 대놓고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표시. 얘를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를 뭐냐면 지나는 직선이다. 평행선을 지나는 직선. 약간 좀 얘기하면 지난다는 게 약간 관통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약간 괜찮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조건 이게 나오거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이게 동위각과 엇각에 관한 내용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각도를 가지고 이쪽은 뭐를 사용할 거냐면 닮음을 사용해요. 닮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죠. 어쨌든 이게 어떤 그 급수 등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비율이 존재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율을 찾아내서 닮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되면 평행선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 각도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렇게 엇각이니까 이쪽 각도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를 x라고 하면 이쪽도 x가 되니까 결국은 닮은 도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이 길이를 p라고 그러고 이 길이를 q라고 그러면 이쪽은 길이 b가 p 대 q가 되는 p 대 q.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저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 닮음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알고 있는 걸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정리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째 봅시다. 5번. 나는 그냥 심심하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좀 편하더라고. 소공식.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닮음이야. 닮음. 어차피 이게 닮으면서 나왔던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냥 닮음이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직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쪽은 뭐 비율이 같다. 비율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이 나왔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A, B, C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X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제 여기도 동그라미 X니까 이쪽 직각삼각형과 저쪽 직각삼각형과 전체 직각삼각형이 싹 다 닮아요. 싹 다 닮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되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A분의 B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거죠. 동그라미 분의 X. 동그라미 분의 X니까 동그라미 분의 X는 여기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게 B분의 C가 되겠죠. B분의 C. 그래서 얘가 B제곱 이퀄 AC가 되기 때문에 나름 중요하다 얘들아. 이거 무슨 수열을 배운다? 등비 수열. 그래서 이거는 뭐 수원 같은 데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는 건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BC가 등비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잘려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잘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치고요. 여기를 X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얘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쪽도 X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저기 있는 직각삼각형 당연히 뭐냐면 닮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로 닮음을 사용한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형태가 중요한 거죠. 어차피 문제에서는 뭐 어떤 말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가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약간 여기서 어떤 그 뒷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수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도 가끔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뚫려 있을 때 그때 뭐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는 순간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닮은 비를 뭔가를 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특수각이 있는 줄 알고 특수각.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가 30도가 있거나 혹은 45도가 있거나 혹은 60도가 있는지를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어떤 비율 같은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없는 그냥 일반각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얘를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그냥 피타고라스거든요. 피타고라스. 이 정리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되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봤을 때 수선의 발이나 그런 걸 좀 잘 내려서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얻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34번 한번 풀어볼래요? 34번. 그러니까 특수각 이런 거나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는 거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34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한번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식을 쓸 수 있으면 돼. 1-R분의 S야. 그러니까 S1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는 첫 번째 하나 구하는 게 그냥 발로 해도 되죠. 2분의 1 쓰고 R제곱 세타니까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파이니까 얘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8분의 파이라는 건 되는데 그럼 공비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비를 그냥 S2를 구한다기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얘가 1이거든요. 그럼 이 도형에서 이 도형으로 뭔가가 축소되는데 그 축소의 비율만 알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얘가 그 비율이 얼마냐? 닮음 이걸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랬을 때 여기서 숨겨진 무언가를 찾는 게 이것과 이것이 무슨 행이 되는 거죠? 평행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통하는 직선을 찾으시면 됩니까? 관통하는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게 무슨 각이 되는 거지? 엇각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니까? 45 디그리니까. 그럼 여기도 몇 도? 45 디그리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1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가 1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왜 그게 중요하다? 왜 저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거의 모든 도형의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도형 문제 기본은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특수각이 두 개나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나 막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애초에 그냥 그걸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걸 뭐하면 내리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60도 90도죠. 되니? 그 다음 여기는 이건 몇 도야? 그럼 이쪽은 얘는 45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굳이 내가 뭔가 어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1대 루트 3대 2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1인 거죠. 돼요? 그렇지 않니? 1대 루트 3대 2니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여기 1대 루트이니까 얘가 2분의 무슨 2란 얘기야? 루트 2란 얘기죠. 돼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그냥 바로 뭐냐면 무슨 이 b가 나온다는 얘기야. 길이 b가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그 길이 b가 뭐냐면 첫 번째 도형에서 여기서 이 밑변 여기 있는 이만큼 여기 있는 반지름 얘를 말하는 게 1이 되는 거고요. 이거 돼.
이쪽은 두 번째 도형이 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루트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냐면 넓이비 같은 경우는 얘가 닮음이기 때문에 그냥 제곱하면 끝나니까 1대 4분의 2니까 그냥 2분의 1이 공부죠. 얘가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나오면 보통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이게 나온다고 쳐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충분히 약간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원래도 보통 얘가 3점짜리에서 3점짜리 후반에서 혹은 4점으로 나왔거든요. 4점 초반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생각보다 이쪽의 포인트는 풀어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빨리 푸는 게 포인트예요. 빨리 푸는 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막 뭐라 그럴까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중학도형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중학도형을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 정도쯤 해서 기억해도 닮음에 대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더 갑시다. 6번째로 가서 좀 더 이게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6번째로 해서 내접 도형이라고 할게요. 내접 도형. 6번째 내접 도형 이렇게. 많이 볼 거예요. 이건 생각보다 많이 볼 거고 꼭 여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많이 나왔던 형태가 뭐냐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한쪽은 사각형이 나와. 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는 원이 나왔던 경우가 이렇게 있어. 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건 요거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를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걸 1이다.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그래요, 제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만큼의 길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 이게 뭔지 모르겠대. 이걸 구해달래요. 그럼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아마 각도가 보통 이쪽에 뭐 45도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되니? 오케이? 자, 어떻게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그 보조선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 어떻게 보면 보조선. 근데 너무 거기에 얽매이면 좀 약간 복잡해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부채꼴이라는 것도 결국은 원의 일부잖아요. 그럼 원에서 중요한 건 누구랑 누구였죠? 혹시 기억나니? 원에서 중요한 거. 혹시 기억나요? 원에서 중요한 거? 중심하고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 위의 점이란 얘기예요? 원 위의 점이란 얘기죠. 그럼 일반적인 상황은 그냥 여기 중심이잖아. 여기서 제발 뭐라는 얘기야?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 이렇게 긋는 그런 습관 이게 보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조선에 얽매이면 어떻게 막 외우면 좀 약간 짜증나거든요. 내 경험상.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걸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하고 반지름입니다. 그럼 얘를 그냥 1이라고 두는 거죠. 그다음 내가 문자를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걸 x라고 두는 거야. 한쪽을 x 이렇게. 그러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여기도 x. 그냥 다 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쓰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라고 보니까 여기 몇 도란 얘기야? 45도잖아요. 그럼 직각 몇 등변이니? 2등변이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x라고 쓰면 돼요.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그었으니까 이게 무슨 지름이라고 그랬죠? 반지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1이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도형만 뜯어오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되면서 그럼 여기 있는 얘는 1이었고요. 이쪽에 있는 얘는 x였고 이쪽에 있는 얘는 몇 x예요? 2x예요. 돼요? 그리고 이거 무슨 각이다? 직각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돼요? 근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냥 얘는 이거 다 길이 나왔으니까 무슨 고라스만 쓰시면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아까 내가 말한 직각삼각형에서 일반각이 나왔을 때 그냥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지. 돼요? 알겠죠? 그냥 그런 식이고 만약에 아마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이게 30도 같은 게 나왔다. 그럼 1대 루트 3대 2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그냥 1 이퀄 4x 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그럼 결국은 5x제곱이 1이니까 그럼 x제곱은 5분의 1이다. 그래서 x는 5분의 루트 5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 사실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쪽은 아마 이렇게 두 개를 쪼개게 나올 거라서 한 60도쯤 나올 거야. 총 60도 이렇게 보통 쪼개게. 왜? 원은 약간 시메트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대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 얘도 이게 그거거든요. 되니? 자, 그래 이것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봐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요게 원이 이렇게 딱 있어. 원이 딱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조그만 게 이렇게 있어요.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건 아셔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보조선을 그을 때 나름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게 없는데 생각보다 좀 애들이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자, 봐봐. 요게 이제 이거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아이씨, 원 잘 그린 변태래. 자, 이게 약간 핑계 되는 거야. 여기 이게 중심이 있을 거고요. 여기 중심이 있다. 돼요? 이걸 이렇게 긋잖아. 무슨 직선 위에 있을까? 원의 중심이 일직선, 지름 위에 있어요.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왜일까? 왜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딱 됐을 때 이런 식이 돼 있으면 얘랑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접선이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얘가 당연히 무슨 직인 건 알겠니? 수직인 건 알겠죠?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뭐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어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왜요? 그게 그럼 이해하기 편할 거 아니야?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심을 연결했을 때 여기 접점하고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다 일직선에 있고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 걔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럼 얘도 봤을 때 그냥 얘를 여기 중심, 여기 중심, 여기 중심이니까 무슨 직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일직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쉽게 잘 그렸네. 자, 그럼 여기서 이쪽이 얘가 30도고 이쪽도 30도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얘가. 그러면은 뭐 이제 똑같이 얘를 만약에 뭐 1이라고 뒀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요게 이렇게 가서 이제 얘를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고 이쪽도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죠. 원래 여기 중심이 있고 이쪽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라고 구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2r인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게 반지름이면 얘도 반지름이니까 이쪽은 r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는 3r이고 그게 1이니까 그럼 3r이 1이면 r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접하는 도형은 이렇게 보통 이제 원 쪽에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되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은근히 좀 예전에 꽤 많이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그 지름 있죠, 지름 그 반지름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딱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수직 이등분선 있죠, 반지름에서 이걸 딱 그으면 이렇게 그었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얘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건 이 문제가 대놓고 나온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도형을 보는 관점 같은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 수원 같은 데서 삼각함수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키우기 위해서고요. 그럼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얘가 지금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길이와 저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얘는 지금 이거 반지름이잖아. 그럼 얘를 내가 K라고 하면 이게 어쨌든 이만큼이랑 이만큼이랑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가 몇 K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K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여기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다? 6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몇 등변이니까 1등변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몇 도가 되고 60도가 여기도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6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연결하는 순간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생긴다는 얘기야. 정삼각형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반지름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그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얘도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돼요? 그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는 뭐냐면 원의 반지름과 정삼각형.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여기서 FEAT 이쪽은 수직 이등분선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약간 좀 우리가 정보를 볼 때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정도?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만 좀 더 하면 되는데 얘도 나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론이 좀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 그래서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얘는 여섯 번째 내접도, 지금 내접도야. 내접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그 내접원의 반지죠. 내접원의 반지름이요. 생각보다 얘도 내접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접원과 연관된 건 당연히 무슨 법칙이라고 알고 있니? 사인으로 시작되고 법칙으로 끝나는 게 있는데 사인 법칙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요. 어떻게 보면 외접원과 연관된 건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얘는 이제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이게 나와요. 직각삼각형. 보통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반 삼각형이면 방법이 그냥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 이렇게 딱 됐을 때 이렇게 딱 되는 거고,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쓱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넓이를 가지고 보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얘를 R이라고 딱 쓰면 이 반지름을 구한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쓰고 얘를 B라고 쓰고 얘를 뭐 C라고 쓴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아니?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식을 만든다? 등식을 만든다가 기본이잖아, 그죠? 거의 모든 게 등식을 만드는 게 기본인데, 그럼 똑같은 거를 다른 걸로 표현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가시면 도형 문제는 등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할게, S. 그럼 그 S라고 하는 걸 어떻게든 구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두면 2분의 1 쓰고 AB 사인 세타 이렇게 뭔가가 나올 거란 이야기야. 돼요? 그럼 그렇다라고 쳤을 때 그럼 얘랑 내접원의 반지름이랑 어떤 걸 쓸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수원할 때 아마 할 것 같은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쓸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이게 가장 먼저예요. 얘가 어떻게든지 간에 얘가 가장 먼저고,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뭐냐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쓸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무조건 뭐냐면 쪼개기야. 쪼개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떤 삼각형 넓이의 기본적인 어떤 접근 방식인데, 자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는 그냥 이게 어차피 수직이고요. 반지름과 여기 접수는 수직이고요. 반지름과 접수는 수직이기 때문에 이쪽은 2분의 1 쓰고요. 2분의 1 쓰고 얘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다음에 이쪽은 R이 되는 거죠. 2분의 1 AR 2분의 1 BR BR이 되는 거죠. 2분의 1 CR C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3개를 쪼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 삼각형일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직각 삼각형이 되는 형태라고 치면, 그러니까 얘가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쓱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넓이 구하는 건 좀 더 쉬워지겠네요. 그죠? 넓이 구하는 건 좀 더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이거다. 직각 삼각형 안에 내접원이 있으면 여기서 이 사각형은 무조건 무슨 사각형일까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정사각형. 무조건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얘는 정사각형이야. 그냥 다이렉트로 가시면 돼요. 왜? 여기 R이고 여기 R입니다. 그럼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입니다. 그럼 무슨 사각형일 수밖에 없다?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하면 이때는 이거겠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똑같은 얘기야. 2분의 1 쓰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이쪽은 얘가 여기는 AB 이퀄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다면 이쪽은 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를 했다고 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생각보다 얘도 되게 많이 쓰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얘는 좀 알고 있긴 해야 됩니다. 애초에 중학교 내용을. 자, 원 밖에 점에서 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가지일까요? 2개예요. 2개인데 이렇게 됐을 때 그 접선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접선의 길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밖에 점부터 접점까지잖아. 밖에 점부터 접점까지잖아. 그죠? 그럼 그렇다고 쳤을 때 이 두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합동이라는 얘기야.
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과 연결하면 얘가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올 거니까.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여기서 이쪽부터 이쪽까지라고 보면 접선의 길이죠. 뭐하다? 같다죠. 그럼 여기를 아래로 쓸 수밖에 없죠. 돼요? 생각해봐. 여기 바깥에 한 점이고요. 점이야. 얘랑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쪽은 그냥 빗배기 뭐라고 쓰시면 돼요? 아래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거야. 주변을 이용하는 거.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기본적인 마인드야. 자, 그럼 여기도 빗배기 R인 거죠. 그럼 여기는 이게 R이니까 이만큼은 지금 뭐냐면은 A 빼기 R인 거죠. 돼요? 그럼 얘도 무슨 빼기 R이다? A 빼기 R인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C 이퀄 A 빼기 R 더하기 B 빼기 R이다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 어디선가 했을 거고 배웠을 거고 알고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나오면, 그러니까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뭐 넓이를 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쪽에 활골의 넓이랑 부채꼴 이건 뭐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현의 길이 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 남은 거 두 개 남은 거를 좀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쉬운 게 35번이거든요. 얘는 그냥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35번. 만약 다 했으면 다른 거 막 보고 오셔도 돼요. 35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3번 풀고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식을 신나게 외울 겁니다. 열심히 공식을 외울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챕터 3 다 못 나갈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이랑 같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오늘은 이제 공식을 외울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얘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형의 극한 같은 경우는 약간 되게 엄청 복잡해서 그건 거의 킬러 문제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3월에도 볼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자,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래.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 자, 그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3대 1이래. 3대 1. 3대 1이면 이거밖에 없지 않겠어? 3K랑 K랑 주는 것밖에 없지 않겠니? 그거 개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가지고 그럼 바로 나와요. 왜? 길이 B가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문자를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 길이 B 구하고 그다음 척평만 구하면 끝이야. 그게 끝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K거든요. K야. 이게 K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K면 이만큼의 지금 이 길이가 K 아니니? 그럼 내가 첫 시간에 기본 할 때 그러니까 도형에 닮은 B랑 틀에 닮은 B가 똑같다 그랬거든요. 어차피 같은 틀 안에 있는 거니까 그 틀 안에 있는 거니까 도형이. 그래서 그럼 여기는 뭐냐면 첫 번째 도형의 틀 이만큼의 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얘는 지름이 2이야. 근데 두 번째 도형의 틀 원 여기는 이거. 여기를 봤을 때 이쪽의 지름은 이만큼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이쪽은 K가 되겠죠. 그냥 이게 길이 B란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K 값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원위의 점이고 원위의 점이니까 무슨 결하면 연결하면 이게 지름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각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야. 직각삼각형. 일반각이니까 그냥 무슨 플러스?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9K제곱에 K제곱 더하니까 얘는 루트 10K가 되는 거죠. 그게 2가 되겠죠. 지름이니까. 얘가 지름이니까. 그러면은 K는 루트 10분의 2가 될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 넓이 B를 구한다고 해서 넓이 B를 구하면 그냥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4대 K제곱인 거죠. K제곱이니까 10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1대 10분의 1이 넓이 b다라고 쓰면 끝날 거란 얘기죠. 돼요? 오케이? 안 되면 말씀하시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거야 그냥 피타고라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위의 점, 연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름인데 피타고라스를 쓰니까 루트 10k가 되는 거고요. 그럼 아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은 지름이니까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k는 루트 10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 루트 10분의 2. 그럼 내가 원했던 그 비율 길이 b 자체가 2대 얘는 루트 10분의 2니까 그럼 얘를 제곱하니까 4대 k 제곱 그러면은 10분의 4가 돼서 4로 그냥 나눠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얘는 1대 10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러면 첫 항은 뭐냐? 첫 항은 원의 넓이에서 여기 있는 사각형을 빼면 되는 거니까 첫 항 같은 경우는 원래 넓이가 4파이였겠죠. 4파이. 반지름 길이가 2니까.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쪽은 마이너스. 사각형 넓이는 3k 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얘는 이거 이퀄 4파이 마이너스 얘는 10분의 4에다가 3배니까 10분의 12가 되면 5분의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간다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S의 총합은 얘는 1 마이너스 공비인데 공비 여기서 무슨 수비가 등장하냐면 개수비가 등장. 개수비. 그럼 얘가 1대 2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그냥 이걸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2 곱하기 10분의 1이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분해. 이쪽은 첫 번째 항이 아까 이거였으니까 이것만 집어넣으시면 바로 답이 나온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알겠죠? 그런 식이니까 얘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이 정도. 아마 이 정도보다 살짝 좀 난이도가 있게 약간 요즘에 맞게 그러니까 얘가 좀 옛날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막 엄청 복잡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조금 살짝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33번 있죠. 그거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공식을 좀 신나게 외워봅시다. 33번 풀어보세요. 자, 풀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푸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그러니까 길이 b와 보통 길이가 나오니까 첫 항을 구하자. 이게 끝이야.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냥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자,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고요. 그래서 여기 특수하게 나왔으니까 되게 소중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30도. 이렇게. 그다음에 길이가 2인 선분 A1, B1을 지름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죠.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죠. 근데 아니 어차피 얘가 없었어. 얘가 없었던 거니까 이렇게 가자 그냥. 이거 안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딱 되면 접점이 있으니까 여기 원의 중심이 있거든요.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왜 연결하냐면 접선이랑 반지름을 이루는 각도 몇 도니까? 90도니까. 무조건. 그럼 갑자기 우리가 생각했던 직각삼각형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2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를 R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그 순간에 여기서 길이 B는 1대 R이 되는 거죠. 왜? 아니 첫 번째 도형에 대한 틀이 이만큼의 반원일 거고요. 두 번째 도형에 대한 틀이 이만큼의 반원일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고요. 두 번째 반원의 반지름 길이는 R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냥 그거잖아.
초탕도 어쨌든 R만 구하면 끝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이 순간 이게 수치화가 되는 거 루트 3R이 되고 이쪽은 2R 되지 2R 이렇게. 그럼 누가 봐도 여기는 R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순간 3R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2가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R 값이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3분의 2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건 특히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인 거야 그냥 다시 말하면. 그럼 당연히 넓이비를 구할 거면 넓이비는 제곱하면 되니까 얘는 1대 9분의 4가 되겠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럼 1 빼기 9분의 4를 써놓고 대기하는 거야. 첫탕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첫 번째 항을 구할 거면 이게 이만큼의 도형에서 반원을 빼면 되는 거고요. 반원이라는 건 파이 r 제곱의 2분의 1이 반원이니까 그럼 결국 첫항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2분의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r 값이 3분의 2였으니까 이쪽은 9분의 4다라고 쓰면 9분의 4 이렇게. 얘가 이제 9분의 2 파이를 뺀 거네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뭐냐면 이만큼에 있는 되게 이상하게 생긴 이만큼의 어떤 값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첫 번째 있는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거 그럼 여기서 이거를 중심이랑 반지름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 그냥 못 구할 거니까 저거를 뾰족한 거를 그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이거 30도고요 60도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여기가 1이고 이쪽이 1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쳤을 때 얘가 몇 도죠? 120도죠.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자 은근히 얘는 꿀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면 반드시 알고 있어. 반드시 어떻게든 자 그러니까 수원에서 쓰입니다. 이거는 자 봐봐 사인 있죠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얼마죠? 사인 세타죠, 그죠? 그건 알지? 자, 사인 세타. 그럼 이겁니다. 되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인 A와 사인 B가 같은데 그때가 뭐냐면 A 더하기 B가 파이일 때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써먹는 거냐면 그러니까 사인 120도나 사인 60도나 변화가 있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많이 쓰입니다. 되게 많이 쓰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거지. 뭐 모르는 게 아닌데 은근히 얘를 실전에 잘 안 써먹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 무조건 써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 하고 있냐? 여기 120도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그냥 사인 60도라고 써도 여기 있는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쓰자는 얘기죠. 바로 가야 돼.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코사인 A 플러스 코사인 B가 0이 되거든요. 얘가 1번 얘가 2번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A 더하기 B가 180도일 때 180도 아니 파이일 때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외우고 가는 게 편한 게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120도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할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외우세요. 코사인 120도 그냥 얘는 그냥 외우는 게 편해요. 엄청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보통 어디에 나오냐 이런 식으로 원이 있고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나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아마 수원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얘를 내가 세타면 얘가 파이 빼기 세타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코사인 세타나 뭐 그런 것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얘는 당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코사인 쓰고 파이 빼기 세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을 쓰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도형을 쓸지 모르거든요. 얘를 가지고 쪼개서 뭔가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정보를 그냥 바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가 나오면 그 사인 세타나 여기 있는 사인 쓰고 파이 빼기 세타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써먹을 때 얘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거창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써먹을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60도라고 쓰시면 넓이가 나올 거란 얘기고 그다음 이만큼의 부채꼴의 넓이는 60도가 3분의 파이고요. 어차피 반지름은 그대로 1일 거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쓰고 r 제곱 세타니까 3분의 파이라고 쓰면 여기 있는 넓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첫 번째 항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냥 여기에 올려주시면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얘 같은 걸 볼까? 근데 이것도 있다. 이거를 특수각이잖아. 그러니까 특수각이 중요한 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지금 120도인 거고요. 이쪽이 1인 거고 이쪽이 1인 거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넓이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쓸 수 있는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이거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얘가 30도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인 거야. 얘도 2분의 루트 3이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쓸 수 있어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건.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도형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좀 편하신 대로 그러니까 잘 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빠르고 정확하게 이걸 지금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거요? 내려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거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0도였잖아요. 몇 등변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더 얘기해 주자면, 그러니까 이것도 수원에서 나오는 건데, 이등변 삼각형 있잖아. 얘는 무조건이다. 얘는 무조건 뭐냐면, 얘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직각삼각형을 강조했잖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아무런 말이 없어도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뭐냐면 합동인 직각삼각형,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포인트 중에 하나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그 합동이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과도 약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등분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죠. 여기 각도 여기 각도. 그럼 여기 60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60도가 되는 거고, 이쪽이 30도였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얘가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뭐 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그럼 얘가 2분의 무슨 3이 될 거라는 얘기죠. 루트 3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루트 3, 여기 2분의 1이니까 그냥 이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요거를 무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여기서 이게 이등변이면 아무 생각 없이 밑으로 내리면 무조건 얘는 직각삼각형 두 개고 얘네들이 합동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도도 똑같으니까 각의 이등분선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도형에 대한 어떤 성질들은 좀 알고 계셔야 뭐 수원을 풀 때도 그렇고 미적분의 문제가 나올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얘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안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솔직히 함수의 극한에서 그 도형 문제도 안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올해는 한두 개쯤 한 개쯤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아마 그 난이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는 약간 위험성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는 다뤄줄 테니까, 극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3단원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식을 신나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배우는 게 모든 공식의 기본이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어렵진 않거든 전혀. 뭐 문제도 요즘은 어려운 게 나오지도 않아. 어차피 8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미적분이. 그래서 그냥 얘는 중간 과정에 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어렵게 좀 나올다? 니네가 좀 약간 헷갈리게 나오면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정도? 그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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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각도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120도, 여기가 120도가 된 이유가 이쪽이 몇 도? 6분의 8이니까 30도. 여기도 몇 도야? 30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 이거는 그냥 큰 반원 있잖아. 여기에 중심으로 연결하는 거지. 그러면 이러면 얘가 부채꼴이 됐잖아. 반지름이니까. 그거 가지고 한 거죠. 어때요? 네네네.
아 이거요? 수원투? 약간 그게 어삼시사 그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보통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그거 아니면 아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그거 좀 프린트해서 드리면 되는 거죠? 프린트해서 줄게요. 네, 있으면 줄게요. 그거 찾아보면. 그럼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나한테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내가 그때 줄게요. 네.